수업 시간을 쭉 못 해주는 게 되게 미안한데. 자, 설명했던 거 유지해서 질문 있니? 있어요. 몇 번? 43번이요. 렉처 몇이야? 네, 저거요. 렉처 5. 보자. 여덟 시까지 온다고 생각해. 네. 안 돼, 다 안 되면 더 일찍 부를 수도 있어, 이제. 저희 영화관에서 오는 거여서 저는 8시까지 와? 먹을 수 있어요. 네. 다음 주 수업 시간은 정민이가 계약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다음 주는 8월 뒤로는 네. 9월 초까지 전에는 네. 8월에 최대한 많이 수업할 거야 평일에. 왜냐면 얘가 특강을 하기로 했는데 앞에 놀렸잖아. 네. 앞에 못했잖아. 그래서 뒤쪽에 쭉 하면 될 것 같고 정민이가 평일에 올 수 있는 날들이 좀 있잖아. 근데 그 시간 좀 나중에 적어줄래? 이따가? 아니 저 학원 빼고는 다 돼요. 낮에 해도 돼. 몇 시부터 되는지가 중요하지. 한 6시? 5시나 6시부터 가능해? 네. 윤성이도 여자 빼고 오면 6시 되지? 돼요. 영어가 뭔지 몰라. 내가 먼저 잡을까? 8월은 몰라. 아, 지금 수학 끝나고 가면 돼요, 오늘. 그래? 네. 몇 번? 93번. 93번.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다 빨리 아는 건데 이게 새로운 개념이라 잘 어벙어벙한단 말이야. 함수는 기본적으로 연속적이야. 네. 연속인 데가 훨씬 많지. 연속인 애들도 훨씬 많고. 그러니까 연속이란 말이 뭐야? 그래프가 이어져 있다는 말이고, 이어져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끊어졌다는 말과 이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됐어. 이게 는 그럼 이 fx는 식이 2개짜리일 거지. 왜? 그래프 모양이 팍 끊어졌단 거야 지금. 방향은 곡선에 관한 직선이잖아. 식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나요? 이해가니? 얘는 x가 1보다 작을 때 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둘 다 등호부터 상관없지만 나이고 있으니까 연속일 때는 만나도 돼. 아니,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얘는 이미 연속이야. 얘도 이미 연속이고 이런 그래프를 보면 이런 형태의 식을 갖겠구나가 보여야 돼. 그럼 불연속이 되는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y값이 팡 뛰는 거야. 이러면 x가 1에서 불연속이야. 그러면 정상적인 함수는 다 연속이야. 정상적인 함수 중에 불연속인 건 2개밖에 없어. 니네가 아는 건 뭐? 유리함수. 고1 2학기 때 배웠던 표준형이 이런 함수. 얘는 어디서 불연속이야? x가 p에서 불연속이야. 왜? x가 p면 분모가 0이 되지. 그때 정의형이 제외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볼 때 모든 실수 구간에서 보니까 정의형이 제외되어 있다라고 하지 않고 어쨌든 끊어져 있더라. 분모가 0으로 가면 왜 문제야? 무한히 커져버리거든. 그래서 이런 애들 보면 y는 x제곱분의 1 이런 애들이 있어. 선생님 좌극한하고 극한 둘 다 무한대로 가니까 연속 아닙니까? 아니잖아. 아니라고. 이해가니? 탄젠트 함수. 탄젠트 함수 사실 분모가 코사인이야.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코사인이 0으로 가는 순간이거든. 2분의 파일 때 2분의 3파일 때 분모가 0이니까 무한대로 발산해버리잖아. 그럼 주기적으로 잘려. 그치? 그 다음에 이런 형태. 얘는 지금 연속이지만 저런 형태에서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식이 2개나 3개인 애들. 그러면 어디가 중요한 거야? 어디서 식이 바뀌지? 그 점에서 불연속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분수함수라고 다 불연속이 아니라고 했잖아 선생님이. 얘는 분모가 0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x가 모든 실수에서 분모는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얘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지 않아. 또 누구? fx의 식이 절대값이 들어있는 애들. y가 fx라고 y
y가 가우스 기호 안에 식이 들어있는 경우. 이런 애들이 불연속이 될 수도 있고 연속이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어디를 봐야 돼 이런 애들은? 절대값 안에 식이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봐야지. 왜? 절대값은 0하고 0보다 클 때의 기호가 식으로 바뀌는 거라. 네. 절대값 안에 식의 값이 0보다 작을 때 기호가 식으로 바뀌는 게 반대거든. 마이너스 1을 곱하냐 안 곱하냐 다르거든. 그럼 식이 확 바뀔 수 있잖아. 그럼 불연속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설명이 이해가니? 이런 거 fx 값이 뭐가 되는 순간? 정수가 되는 순간이 불연속이 되는 거지. 이해갔어? 그러면 연속인 거를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모든 함수의 그래프를 알지 못하잖아. 나 니네 이런 함수 그래프 알아? 몰라.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하자? 어느 순간에 연속인 거를 보려면 어째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자고. 연속은 이어졌단 말이야. 그냥 x가 a보다 작을 때 값이 a가 더 작은데 a를 향해 막 가고 있어. 변화하고 있어. 그러다가 a가 됐다가 다시 x가 a보다 클 때를 보자고. a 주변을 보자고. 그때 y 값이 같으면 이해하니? y 값이 같으면 연속일 거야. 이어져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x가 a로 갈 때에 a의 왼쪽 오른쪽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게 x가 a일 때가 함수값과 같으면 연속인 거야. 이해 갔어? 이게 우리가 거꾸로 했단 말이야. 연속이면 이렇게 풀었지. 거꾸로 얘이면 연속이기다. 서로 동치라고 같은 말이야. 알아들어? 그럼 식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마이너스 1일 때를 보자. 부모 0으로 가자. 부모 0으로 가자. 그래 안 그래? 분자를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그치? 만약에 저 상황에서 분모가 0으로 갔는데 얘가 상수로 가 분자가 그럼 발산해 버릴 거라고. 불연속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냐? 근데 얘가 뭐래? 연속이래. 뭐야 이거 어떻게 쓴 거야? 미쳤나봐. x가 1로 갈 때 얘가 1의 주변에서의 y 값인 거지? 맞냐? 마일로 가야 돼. 마일로 가놨어. 마일 주변의 극한 함수 y 값인 거지? 극한값은 y 값? 그게 뭐랑 같으면? 함수값이 y랑 같으면 연속인 거. 여기까지 알겠어? 정리수정 한번 풀고 이거 풀어줘야 돼? 분모 어디로 가? 0. 그럼 분자로 0으로 가야만 2로 갈 수 있지. 네. 0분의 0꼴 너 a 플러스 b가 뭐라고? 0이어야 돼.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a의 루트 x 플러스 2 빼기 a니까 빼기 1이냐? 얘가 뭐 나와야 된다고? 2가 나오도록 a를 정해주면 되는데 알겠다. 0분의 0꼴이야 결국은. 그렇네.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함수 f가 연속이고 x가 a일 때 함수 f하고 fgx가 연속이면 또 어떤 애들이 연속이더라? f 더하기 g, f 빼기 g, f 곱하기 g, g분의 f 다만 g는 0이 아니어야 되겠지? 더해서 만드네, 빼서 만드네, 곱해서 만드네, 0이 아닌 애로 나눠서 만드네. 실습한 애들은 다 연속이라고. 왜? 아까도 했지만 연속이라고 하면 모든 점에서 극한값이 함수값이거든. 그럼 얘는 이게 새로운 함수잖아. 이놈들의 모든 점에서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같아야 되는데 극한의 성질에 의하면 합쳐서 만든 극한값은 그치?
쪼개서 봐도 된다 안 된다. 네. 그게 극한의 기본 성질이었죠. 그러니까 풀이를 배우지 말고 의미를 배워야 돼. 수학수를 그래야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풀리는 문제는 풀이를 배워서 똑같이 풀거든. 근데 뭐 어떤 기호고 어떤 뜻이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의 2등급, 1등급 킬러 문제들을 풀 수 있다고. 수능에서 킬러가 이쪽에서도 많이 나온단 말이야 지금. 미분하고 이쪽에서 극한하고 이쪽에서. 큰 그림만 안 보고 나무만 보면 내가 뭘 하고 있고 어디쯤 하는지 모른단 말이지. 됐나? 또 질문 있나요? 없습니까? 그러면 렉처 6 대표에 설명하고 오늘 연습 문제 숙제입니다. 네. 자, F가 2차고 G도 2차죠. 방함수는 무조건 모든 실수 구간에서 뭐라고? 연속. 연속이라고. 그럼 이거 지금 극한의 연속의 성질을 물어보는 거지. F가 연속이고 G도 연속인데 어디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해서 그럼 얘네들도 연속인지 봐. 이거 무슨 함수? 새로운 함수지. 우리가 봐야 돼. 새로운 함수. 맞니? 연속인 애가 있고 연속인 애가 실수배에서 더 뺐죠? 연속입니까? 네. 연속이죠. 연속인 애하고 연속인 애는 뭐였어? 곱했지? 네. 연속이야? 네. 연속의 기본 성질이 너무 자연스러워야 돼. 2 곱하기 4가 8처럼 자연스러워야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알 수 있어. 네. 얘는 나눴지? 네. 그럼 이거 연속인가? 네. 아니라고! 네. 아니라고! 그렇게 선생님이 강조해. 극한도 마찬가지고 극한도 마찬가지고 연속도 마찬가지야. 나눌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기가 수학초에서 화두나 마찬가지야. 2등급, 1등급 가르는 문제나 3등급, 2등급 가르는 문제에서 식으로 나누는 게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걸 알아야 된다고. 네. 선생님 말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럼 저 연속이 아닌 거예요? 영이 어렵으니까? 영이는 무한이니까 와 그렇구나. 다 되는데 한 번만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거짓이잖아 문제는. 얘가 연속이고 얘가 연속이긴 한데 얘는 다 되는데 반례로 뭐 분모 gx가 0 되는 순간은 연속이 아니니까 당연히 거짓이지. 이해가니? 네. 정민이 약간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뜻인데 이해하지? 네. 디귿은 될까 안 될까 정민아? 리을 안 돼요. 그지? 왜? 얘도 fx 플러스 gx가 0이 아니란 말이 있어 없어? 없어. 자 이것도 봐야 되는 거야 사실은. 말하지 않기 식을 줬다고 말하지 않고. 근데 gx가 0 되는 게 있어 없어? 있잖아. 네. 언제? 1. 1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얘는 이제 봐야지. 네. 식이 있으니까 봐야지. 그 더하기를 해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마사. 그 얘는 마이너스 묶었더니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네. 네. 2에서 0이 돼버리지? 네. 맞니? 네. 만약에 풀었더니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 0이 안 돼. 그럼 얘 연속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호로 줬느냐 식으로 줬느냐에 따라 달라. 아. 알겠어? 네. 식으로 괜히 준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제 드디어 수학책에서 정리 2개를 처음 배우는데요. 첫 번째, 최대 최소의 정리입니다. 닫힌 구간 A, B에서 fx가 연속이라면 여기까지가 가정이지? fx는 닫힌 구간 A, B에서 최대값과
이게 문제야. 가정은 별로 알겠어? 그러니까 쭉 이어져 있으니까 분명히 그 안에 가장 작은 값이랑 가장 큰 값이 있겠어 없겠어? 있을 것 같아. 선생님 상수함수는요? 상수함수는 선생님 가장 큰 값이랑 가장 작은 값이 없는데요? 얘는 변화가 없잖아. 최대값이죠 최소값이 그냥 K인 거지. 변화가 없으니까. 변화가 있었으면 최대하고 최소가 있는 거고 변화가 없었으면 그냥 그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거지. 최대하고 최소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최대값과 최소값이라는 말 자체가 변화를 했어요 라는 말인 거거든. 그러면 왜 앞에 가정의 연속이 아니면 연속이라는 말이 없으면 왜 저게 거짓이 될까? 불연속이면 가정을 만족하지 않아 불연속인 애들은 어떨까 생각해보죠. 공부를 더 해보는 거야. 이명재는 참이야 지금. 이해가니? 그럼 나피라는 가정이 붙으면 우리가 봐야 되는 함수들이 꽤 많은데 불연속인 애들이 있는데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 그 중에서는 최대 최소를 갖는 애도 있고요. 최대값 C겠죠. 최소값은 X가 B일 때겠지. 안 갖는 애도 있어요. 똑같은 모양인데 뚫리고 이렇게. 그럼 불연속인데 얘 뚫렸잖아. 그럼 최대값은 이거야? 아니란 말이야. 이 값이 안 나오잖아 B가. 이럴 때 우리는 최대값이 없다고 얘기해. 최대값이 없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렇구나. 이해가니? 네. 그래서 연속이면 분명히 그 안에 가장 큰 값이랑 가장 작은 값이 존재할 거예요. 무슨 정리? 최대 최소의 정리. 자, 사이값 정리. 야, 네가 6살 때부터 지금 몇 살이지? 17살. 17살 때까지 연속적으로 커왔죠? 네. 6살부터 17살까지 연속적으로 커왔지? 쭉! 어? 너 18이냐? 니네 18이니? 너 빠르냐? 빠른 없잖아. 이제 17이잖아, 만나이. 맞잖아. 아 마음으로. 아니, 지금 많이 내려갔구나. 아, 지금 다 있잖아. 아 내려갔구나. 좋아요. 네. 놀래요. 깜짝이야. 그래서 한 살부터 우리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니까 한 살, 아니 이제 아니잖아. 0살. 아니에요. 아, 그래. 0살부터 17살 몇 개월이야? 17세하고 몇 개월이야? 아, 몇 개월이냐? 12하고 너 생일 지나서 며칠이냐고? 몇 달 지났냐고? 지금요? 응. 제 생일이에요? 응. 저번 생일부터 아니 대충 얘기해. 한 달이요. 딱 한 달이요. 한 달, 그러면 17세하고 한 달 사는 거잖아. 네, 맞죠. 그치? 태어나서부터 0일부터 쭉 살아왔잖아, 시간이. 네, 그러면 10살 때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네가 17이면 10살 때가 있지. 네,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죠. 그게 사회격정이야. 아. 그렇구나. 야, 생각을 해봐. 쭉 이어져 있는데 fx가 a부터 b까지 연속이네. 시작값은 fa잖아. 네. 끝값은 fb까지인 거지. 연속이니까 둘 다 나와, 안 나와? 아, 나왔지. 중간에 어떤 k 값이 있었어. 네. 중간에 k 값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fx가 k인 c가 A하고 B 사이에 있어야겠지. A나 B일 수도 없을, 아니 그럴 수도 있지만 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럴 수도 있지만 사이에는 무조건 한 개 이상 존재해야 되냐? 네. 열린 구간이 되게 중요해. 열린 구간에서 존재합니다. 이게 사이가 종류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 안 그래? 어려워? 그런가? 생각을 해봐. fx가 있어.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닫힌 구간 0부터 3까지 한번 볼래. f0 얼마야? 4일이죠. 네. f3은 8이죠. 네. 그러면 x가 지금 연속적으로 쭉 이어져서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함수에. 네. 그래서 y 값이 연속적으로 쭉 나왔지. 네.
그러면 중간에 fx가 6이 되는 x가 0하고 3 사이에 있어야 되냐 딴 데 있어야 되냐. 딴 데 있는 건 알 바 아니고 그치? 무조건 0하고 3 사이에는 한 번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있어야지. 내가 12살을 먹었는데 그럼 11살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프가 지그재그는 어떻게 돼요? 아까 말대로. 2개 이상, 1개 이상 있어야 된다고. 한 개만이 아니라 1개 이상. 아, 어때? 지그재그면 하나가 있겠구나 아래가. 그렇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네. 그래서 함수가 지랄 발광을 했어. 식이 없어. 모르겠네. 함수가 지랄 발광했는지 쭉 커졌는지 몰라. 네. 이러면 하나 있을 거고. 요 사이에 것이. 그치? 네. 함수가 막 연병을 했어. 네. A고 B야. 그럼 이 사이에 Y 값이 K가 여기에서 그럼 X가 몇 개나 있어 이번에? 3개나 있겠지. 저. 한 개 있는지 3개 있는지는 내가 지금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 없어? 미친 짓이죠. 다 넣어서 봐야 되겠죠. 아, 그래프를 그렇죠. 다 넣어서 그리지 않고 그냥 식만 주어졌다면 이거를 다 친구가 0부터 1까지 가볼 거란 말이야. F형이 얼마야? 그리고 F1은 마이너스 2지. 네. 그러면 fx 값이 뭐 0이 되는 그 x가 열린 구간 0하고 1 사이에 있어서 한 개는 있는 건 확실한데 2개 있는지 3개 있는지는 알아 몰라? 몰라. 이게 사회급 정리야. 당연한 거야, 그치? 내가 0살부터 45살까지 살았는데 그러면 내가 44살 때도 있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해가? 이건 어디다 쓰느냐? 사이값 정리를 제일 많이 쓰는 게 근의 유무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함수식이 옛날에는 공대나 이런 쪽에서는 식이 너무 복잡하고 그래프를 그리기가 어렵단 말이야. 근데 fx가 0이 되는 x를 찾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 막 넣어보는 거야. 와. 넣어서 부호가 바뀌는 걸 찾아. 와. 녹아졌네. 작은 값부터 큰 값을 넣었는데 쭉 마이너스다가 플러스로 바뀌었어. 그럼 그 사이에 0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죠. 된 거죠. 네. 그래 놓고 다시 또 이제 줄이는 거지. 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네. 그렇게 해서 이 사이에서 근이 존재를 찾아내는 방법들이 그런 방법들이 수치 해석이라고 하거든. 방정식이 되게 복잡하고 다음 함수인데 6차마 이렇게 돼도 쉽지 않단 말이야. 인수분해는 못 푼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하냐? 컴퓨터도 그냥 때려 넣는 거야. 그런 수치 해석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A하고 B를 넣었는데 0보다 작아, 그치? 그러면 분명히 이 사이에서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니까 fx가 0인 이 방정식의 해가 열린 구간 AB에서 존재하지. 이 구간을 줄이고 싶어. 줄이면 줄일수록 정확하게 찾은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어떻게 해? 두 번째는 2분의 A 중점을 찾아서 넣는 거야. 그럼 F표현. 그 다음에 FA랑 F의 2분의 A 플러스 P.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음수일 거야. 네. 이해하니?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음수일 거라는 게 이해가? 네. 그치? 앞쪽에서 뭐 X축을 만났는지 뒤쪽에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A랑 가까운 데서 만났는지 0이 아니면은 그러겠구나. 무조건. 그렇지. 0이면 땡큐지. 해를 찾은 거잖아. 찾았으니까 그렇네. 그렇지. 그렇지. 그럼 구간이 어떻게 돼? 반으로 줄지. 계속 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반씩 깎아내는 거야. 와. 이런 방법. 이거 그냥 막 넣는 건 아니고 다 고민을 하고 수학자들이 이런 수치해석 방법이 있단 말이야. 대학교 가면 배워요. 와. 대학 수학 시간에 배우는 수치해석. 실제로 컴퓨터도 그런 식으로 글을 찾습니다. 인수분해 하지 않아. 컴퓨터가 무슨 인수분해 못해. 컴퓨터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옛날에 이제 우리가 컴퓨터로 쓰는 계산기들은 방정식을 풀어주는 계산기들이 있거든. 보안 계산기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찾아요. 뭐 숫자 말이 6자리까지, 뭐 8자리까지 이렇게. 왜 걔네들은 계산은 빠르거든. 그냥 쭉 넣어가지고 해서 반씩 줄여가는 거야. 반절이니까 10번 하면 어떻게 돼? 1000분의 1로 줄지 처음 구간에. 네.
2분의 지수 배웠잖아. 수열 배웠잖아. 등비 수열도 배웠고 지수 배웠잖아. 지수 함수도 2분의 반씩 계속 주는 거잖아. 구간 길이가. 이해가니? 네. 그래서 fx가 0인 이 방정식의 해가 여기서 존재하는지 알고 싶어. 이 구간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시작값과 끝값을 계산해봐. 그래서 얘의 부호가 0보다 작으면 아싸 여기 안에 하나 있다 최소한. 한 마리 있네. 몇 마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곱하기 했더니 0보다 커? 아씨 여긴 없다. 딴 데 찾아야겠구나. 한 마리도 없네 여기는. 이해가니? 네. 생각보다 어려운 말이 아닌데 어렵게 느끼더라고요. 이게 뭐? 최대 최소의 정리와 사이값 정리입니다. 이어져 있으면 당연한 일인데 그게 막상 수학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아씨 긴가민가 싶은가 봐. 자 다음 주어진 구간에서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시는데 이거는 사실은 수학 2 문제라기보단 그리면 2차 함수 알아? 물어보는 거죠. 네. 2차 함수 알아? 최고차항의 양수니까 알아를 부르길 건데 네. 그럼 꼭지점이 이 사이에 있을까 없을까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네. 어쨌든 연속이니까 잘랐을 거란 말이야. 네. 꼭지점이 있으면 그때가 최소 거고 꼭지점이 그 안에 없으면 양 끝값이 최대 아니면 최소겠죠. 네. 그렇죠? 중3들도 푸는 문제니까. 이해가니? 네. 2번은 분수함수 너 알아? 이런 얘기인 거지. 네. 분수함수의 표준형이 어떻게 돼? x-p분의 k 플러스 q고 그치? k가 양수라면 정근선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k가 음수면 이렇게 되는 게 평행이동 된 건데 저 함수는 지금 x축으로 얼마만큼? P가 이만큼 평행이동 하는 거죠. 그렇죠. 음수니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건데 난 잘라서 어디서부터? 3부터 어디까지? 6까지 볼 거야. 자 이해갔니? 네. 선생님이 함수 얘기하면서 계속 이거 앞에 생략한 거 써줬지? 네. y가 증가합니다 앞에 또는 y가 감소합니다 앞에 뭐가 생략된 거라고? x가 증가할 때는 기본으로 보는 거라고 했어. 그럼 x가 증가할 때 얘는 y가 증가해 감소해 이 구간에서 증가해요. 증가하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가야 된다고. 그렇죠. 극한할 때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는 거야. 나머지는 보통은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는 거지. 그럼 시작이 최소고 끝값이 최대겠죠. 이해가니? 이건 내가 함수를 모르는 애를 줬다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 풀어. 3차 함수 줬단 말이야. 그리고 3차니까 연속일 거 아니야. 같은 구간 3하고 6에서 연속이니까 최대 최소 있을 거야. 찾아봐 이러면 미분을 배우기 전까지 못해요. 알겠습니까? 애기 봐. 자 다음 방정식이 주어진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시오. 여기는 서술형으로 잘 나오니까 서술형처럼 쓴다면 첫 번째로 우선 함수를 만들어.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이라 하자. 그리고 f 마일이 얼마? 마1, 마1, 마2, 풀 3. f 마일은 마일인가요? 네. 그 다음에 f1은 1 빼기 1 플러스 2 플러스 3이니까 f1은 5니 네.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 곱하기 f1이 0보다 작으므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열린 구간 마일부터 1까지 해서 실근이 몇 개인지는 몰라. 한 개 이상인 것만 알아. 존재해요. 이러면 소수령 만점.
이해가냐? 구간의 시작값하고 끝값의 부호가 변하냐 안 변하냐 보면 돼. 그치? 똑같은 거 되겠지. 근데 이런 거 귀찮아하면 안 돼요. 네. 눈말 빠지면 안 돼. 정확하게 써줘야 되겠지? 2번도 어렵지 않겠죠? fx를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라 하면 f0은 마2고 f2는 16, 마8, 18, 마2, 14인가요? 네. 그래서 f0 곱하기 f2가 0보다 작으므로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이거보다 크지 않아. 아, 작구나. 깜짝 놀랐네. 야 송신교! fx는 0의 실근이 어디? 닫힌 구간 열린 구간? 열리고. 열린 구간 0하고 2는 근인할 수 없어. 네. 근데 여기 0 나오면 그러면 근일 수도 있는 거지. 시작값이 끝값이. 여기까지 이해가니? 근데 지금 준 구간 자체가 열린 구간이지. 네. 사이값에서 저 사이에서 몇 개 이상? 이 문장 요 8글자로 설명이 해결이 되는 거지. 야, 음수부터 양수까지 변했으니까 x축이랑 만나야 되니까 뭐 이런 말들을 안 해도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최대최소 정리하고 사이값 정리의 가정은 뭐야? 닫힌 구간 A, B에서 fx가 연속이야. 이해 가겠냐? 네. 자, 오늘 선생님이 앞에 고의 수업을 하나 더 하는데 첨단에서 네. 한 1시간 선생님이랑 싸웠나 봐. 애가 자기 생각과 선생님 생각이 다르니까. 이게 그거야. P면 Q인 거는가 3이라 했을 때 이 명제에 Q이면 P인 건 전혀 새로운 명제잖아. 네. 서로 관련이 없죠. 네.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어떻게 해버리냐면 P면 정리들이 P면 Q인 게 참이거든. 네. 근데 애들이 Q이면 P인 걸 가지고 풀어 문제를. 근데 쉬운 문제는 이거 왔다 풀어도 돼. 또는 둘 다 참이면 그렇게 풀어도 돼. 동시니까.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문제는 선생님들이 의도를 가지고 내면 그런 게 킬러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fx의 극한값이 7이야. fx-gx의 극한값은 뭐 11이야. 플러스 1. 그럼 애들이 선생님 이거 어차피 7로 가니까 이거 11로 가려면 이거 4 아니에요.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지.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 네. 근데 우리의 가정은 뭐야? fx 극한값 갖고 어떤 새로운 함수 극한값 가지면 얘네들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0이 아닌 걸로 나누기 하면 극한값이 존재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지. 내가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는 hx라는 함수거든. 얘가 11로 가는 거고 hx는 뭔데? fx 플러스 gx거든. 그러면 내가 궁금한 gx는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gx는 극한값 존재하는 대로 빼기 했으니까 존재하냐 안 하냐? 존재하고 얘가 얼마? 11. 얘가 7에서 풀면 맞는 말이지. 네. 근데 아까 곱하기 할 때도 틀렸잖아 니네.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리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야. 아 선생님 gx 오네요. 맞아? 아니요. 아니야? 오면은 자 지금 봐봐. 니네는 지금 뭐야 그러면? 풀어야지. 내가 hx가 얼마나 가는 거 알아? 2로 가는 거 알아. 네. gx가 궁금한데 gx는 뭐야? fx분의 hx야? 네. 극한값 존재해?
얼마야? 2야. 얘는 극한값 존재해? 얼마야? 10이야? 그럼 극한값 존재해? 얼마로? 존재해. 근데 극한값 안 갖다주고 존재해? 물어봤어. 얘 극한값 존재해. 얘 극한값 존재해. GX 이렇게 됐어. 그치? 극한값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존재한다 손. fx가 존재해요? 이거 존재하고 이거 존재해요. 그럼 hx가 이걸 hx라고 하면 hx 존재하겠죠? 그러면 gx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극한값? 해요. 한다. 어디? 그래 이걸 틀리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야 이거 0이 아니란 말이 있냐 없냐?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대충 니네가 명제를 써야 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뭐 한다고? 바꾼다고. 야 나는 그게 안 귀찮겠어 선생님은? 그렇구나.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풀려. 4등급 5등급 문제는 쉬워. 그냥 풀려. 그거 몰라도 돼. 차이 몰라도 돼. 2등급 1등급 문제는 차이 모르면 3등급 이거 어려운 문제도 아니야 사실은. 이거 틀리면 4등급 3등급 갈리는 거라고. 그래서 계속 가정을 만족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수식으로 풀으라는 거야. 가나다 문제 수능도 30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25문제를 다 맞추면 3등급이야. 2 아니면 3이라고. 나머지 5개를 1, 2, 3이 갈리는 건데 1, 2, 3을 가르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저런 거라고. 개념으로, 기호로. 그러니까 우리는 정리를 배우잖아. 성질 배워. 극한의 기본 성질 정리잖아. 극한의 기본 정리. 명제고, 그치? 항상 그걸 써먹으려면 가정을 만족시키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결론을 그대로 계산해서 풀어야 된단 말이야. 야 지금이야 저거 하나 틀리면 어땠는데 우리가 그러면 2등급 1등급 못 되는 거야. 이거 하나 틀리면 등급이 바뀌는데 그쪽에는 치열한데 쉬운 건 다 맞았다고 치고 어려운 거나 실수하냐 안 하냐가 결국은 등급을 가르는 건데 수학은 대충 알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들이 나오면 계속 증명을 하고 항상 그런 말을 한다고. 야, 이거 가정이고 결론인데 극한의 기본 성질도 마찬가지야. 가정이 뭐야? fx가 gx가 극한값 가져. 결론은 뭐야? 더한 거 극한값 가져. 뺀 거 극한값 가져. 0이 아닌 걸로 나눴다면 극한값 가져. 곱한 거 극한값 가져. 실수를 극한값 가져. 선생님 그래서 여기 참이라고 아니라고 역은 거짓이라고 말해줬단 말이야. 근데 니네 기억 속에는 없지. 역은 거짓이다. 근데 그 거짓이 항상 거짓이냐? 아니 참도 되고 거짓도 되는 그런 거짓이다. 그러니까 따져봐야 돼. 가정을 만족하지 않거나 역이 되면 그건 따져봐야 돼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태도가 조금 바뀌어야지 그 위로 올라가. 결국은 시간을 엄청 투자해서 문제만 많이 푸는 것으로 올라가려면 그 정도까지 가려면 진짜 복습을 철저히 해야 돼. 한 번 틀린 문제 10번, 20번씩 풀어서 그냥 달달달.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를 해야 내 머릿속에 들어오잖아. 그래야 응용이 되잖아. 근데 나는 솔직히 방금 전에 이거 물어볼 때 좀 야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나누기가 되게 중요하다. 10으로 나누면 무조건 0이 아니란 말이 붙어있지 않으면 거짓이다. 그렇게 계속 강조를 했잖아. 강조가 안 된 거지. 그러면 그런 데에서 삐끗하는 거야. 그게 두 문제만 돼도 등급이 뭐야? 이해가니? 네. 왜? 다 틀리는 건 괜찮다 했잖아. 근데 애들이 맞추는 걸 내가 틀리면 2개 더 맞춰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같아지잖아. N을 맞췄고 난 틀렸으면 마이너스 2 아니야. 그럼 다른 거 걔가 못 맞추면 2개를 맞춰야 같아지는 거잖아. 거지였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수학에서 정리들이랑 정의들은 칼같이 다뤄줘야 돼. 되게 예민하게, 되게 섬세하게. 부등식도 마찬가지고 기호들도 마찬가지야. 부등식은 왜? 곱하기 나누기 할 때 제약이 생기고, 그치? 좌우가 있어.
근데 그런 걸 대충 등식은 좌우가 없어. 그죠? 좌우가 있다고. fx보다 gx가 커? 그러면 fx 빼기 gx하고 gx 빼기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달라. 다르잖아. 그래 안 그래? fx 빼기 gx는 0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거 대충 풀다 보면 실수해버리면 그냥 틀려버리는 거지. 등식은 왼쪽으로 이항하나 똑같이 어차피 마이너스를 곱해도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기호도 마찬가지야. 절대값 기호도 마찬가지라고. 식이 변한단 말이야. 두 개는. 절대값을 두 개 쓰면 네 개나 세 개로 줄 거고 바뀔 거고. 그런 거가 너무 자연스러워야 되고 완벽하게 내 폼에 잡혀서 그냥 편하게 풀어도 절대 실수가 없는 수준이 돼야 니네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런 거를 무시하고 풀면 어려운 문제는 못 푸는 거야.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 그 얘기를 1시간 동안 했어. 근데 되게 중요해. 그래서 수학의 그지 같은 거 얘기도 해. 깐깐하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정의들이 있을 때, 야, 이거 역은 참인가? 거짓인가 생각하고 항상.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성질을 써먹을 때 가정을 만족해 놓은 상태에서 쓰고 있는지, 아닌지 생각을 해줘야 된다. 끝났을걸? 대표제? 그지? 그래서 연습 문제까지가 숙제고요. 선생님은 오늘 다음 단원의 개념만 좀 나가볼까 해. 그럼 내일까지 할 수 있겠지? 내일 아침이 아니니까. 내일 저녁이니까 충분히 다 해보고 오죠? 미분 계수라는 걸 배우죠.